인간은 평균적으로 36가지의 비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중 12가지의 비밀은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끝까지 함구하며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 12가지 비밀에 재정적인 문제가 포함될 경우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부부 혹은 애인과 돈 문제에 대하여 잘 소통하고 있나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돈에 대한 다툼이 2등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1%의 부부가 재정적인 불안이 파트너와 지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하였죠. 실제로 부부 상담의 경우에 치료를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재정적 갈등이나 재정적 불안인데요. 이는 분명 더 나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애를 하고 있다면 재정적인 문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다루기 어려운지 느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꺼려지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 감정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수치심을 동반할 확률이 큰데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다들 피하고 싶어 하죠. 또한 돈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존재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 덕에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돈에 대한 특별한 가치관이 생겨버린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덕에 돈에 대한 얘기는 회피되어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이 회피는 반드시 생각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소통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심리학, 파트너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 편입니다. 재정회의를 메인으로 하는 저녁 식사 데이트를 계획하세요. 파트너와의 합의하에 시간을 정하여 두 사람이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한다거나 디저트를 주문하여 심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준다면 재정회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회의에서 할 내용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예산을 공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비용을 계산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더 자세한 사항은 4번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월간 정도로 모여 계획을 평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것들이 충족됐다면 확실하게 축하와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이런 재정회의 데이트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도 섞어놓고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정회의를 모두가 단번에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수용하라.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어린 시절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문화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돈에 대한 사고방식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른 독특한 돈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파트너가 재정적인 소통을 회피하고 있다면 파트너에게 돈이 매우 민감한 주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재정적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파트너의 감정적인 경험을 공감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게 만들어 파트너의 감정을 정상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그 다음이죠. 아마 이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고 있던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도 있고 파트너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 줄 수도 있으며 재정적인 불안에서도 해방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라. 재정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면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트라우마 탓에 상대방과의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계속해서 회피하거나 고집스러운 모습도 보일 수 있죠.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였다면 당신은 과거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통해 많이 알려진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트라우마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는데요. 용기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본다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했죠. 물론 이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4번 걸음마부터 찬찬히. 1에서 3단계를 완료했다면 파트너와의 재정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천천히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파트너의 돈 사고 방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충분한 신뢰나 관계를 쌓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자금이나 생활저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방어, 논쟁, 적대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정회의는 1일 소비부터 착실히 걸음마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만약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 재정회의가 힘들다면 중재자를 한 명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통 재정을 계획해주는 전문가들을 많이 이용하곤 하죠. 이들은 서로의 사고방식이 너무 다를 경우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5번째, 함께. 만약 한쪽은 돈에 대해 박식하고 한쪽은 너무나도 무지하다면 재정회의의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분개에 빈약한 의사소통 및 소외감의 느낌을 줄 수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배우고 성장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요즘만큼 경제에 대해 배우기 쉬운 시대도 없으니 시간 날 때 함께 유튜브 컨텐츠를 본다거나 다큐를 본다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땐 재밌는 공동 목표를 하나 설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이나 공용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있죠. 관심이 없던 파트너도 의욕을 불태울 것입니다. 재정적인 불안은 셀 수 없이 많은 관계를 파괴해 왔습니다. 이것은 돈의 액수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정을 보듬어 준다면 돈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